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참기 힘들 정도로 더운 오늘의 주제는 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은 우리의 지구에서 5천만 년 동안이나 존재해왔어요. 인류의 역사는 말과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졌고 말 역시도 인류에 의해서 발전해왔죠. 6천년 전에 말을 길들인 이후로 인간은 경주와 전쟁에서부터 쟁기질, 마차 끌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딱 맞고 적합한 수백의 품종을 창조해냈어요. 품종이 생겨날수록 말은 점점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이 쓰이지 않은 곳이 더 드물었으니까요. 오늘날에는 과거만큼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몇몇 분야에서는 이 멋진 동물을 대체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말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것도 승마와 근대오종 두 종목에서나 말이에요. 이번 도쿄 하계올림픽에서 말이 명령을 듣지 않아 최상위권에서 밀려나 울면서 말을 타던 근대오종 선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역사에 지대하게 공헌한 동물 말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의 두 눈은 머리 옆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넓죠? 거의 360도를 볼 수 있는데 딱 두고 머리 바로 앞과 뒤는 볼 수 없답니다. 말이 두 눈을 따로 움직일 땐 단한시를 사용합니다. 양쪽 눈이 다른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각각 따로 그것들을 처리한다는 걸 의미하죠. 이 친구가 양한시로 전환하면 양쪽 눈이 앞에 있는 하나의 물체에 집중됩니다. 말은 구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식도에 있는 근육의 힘, 식도가 위와 연결되어 있는 방식, 그리고 위 자체의 위치 등 여러 해부학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화한 이유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고 여러 가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전속력으로 달릴 때의 격렬한 움직임은 구토를 유발할 수 있는 동작인데 아예 신체적으로 구토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포식자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말이죠. 잡아먹히는 건 조금 불쌍한데 토하다가 잡아먹히면 불쌍한 게 아니라 웃긴 게 될 거예요. 말은 현세 말과에 속해 있는 유일한 속인 말 속에 속해 있는 친구예요. 말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길들여진 말 이외에도 얼룩말, 당나귀 등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어떤 동물일까요? 같은 기제목에 속해 있는 코뿔소랍니다. 의외이긴 하지만 사람들도 친척끼리 다 비슷하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서아시아의 말인 아라비아는 그 지역의 사막부족 문화와 생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의 역할보다 독특한 신체적 특징으로 더 유명합니다. 아라비아는 다른 말보다 골밀도가 월등히 높고 허리가 짧으며 요추도 다른 말들보다 한 개 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갈비뼈도 한 쌍 더 적고 간격도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다른 말들과 달리 꼬리를 마치 깃발처럼 위로 높이 올리고 다니는데 자신감이 넘친다거나 기세가 올라서 저렇게 거만하게 구는 건 아니고 다른 말들에 비해 꼬리뼈도 2개 적다 보니 저렇게 꼬리를 올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모든 미니어처 말은 조랑말이지만 모든 조랑말이 미니어처 말은 아닙니다. 키가 58인치보다 작은 말을 조랑말이라 하죠. 그리고 미국 미니어처 말 협회는 미니어처 말은 키가 34인치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저 귀염둥이들을 미니어처 말과 조랑말 그룹 모두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어처 말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조랑말은 다리가 짧고 몸통이 길어 전체적으로 땅딸막하지만 미니어처 말은 표준적인 말의 몸매의 크기만 작은 친구들이라 다른 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뭐 같은 종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때요? 막상 쟤네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귀여우면 됐지? 말의 이빨로부터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첫째로 성별을 알 수 있죠. 수컷과 암컷은 이빨의 수가 다릅니다. 수컷의 이빨은 정확하게 44개이고 암컷은 36개에서 44개 사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말의 두개골을 볼 기회가 있다면 단순히 이빨의 개수를 세는 것만으로도 그 말의 성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론 이빨을 통해서 말의 나이를 알 수도 있죠. 미주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고치의 발생 유무, 이빨 표면의 모양, 아랫니와 윗니가 만나는 각도 등을 관찰함으로써 말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점순이가 보기에 저걸 유명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할 만한 주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건 말 기르는 할아버지들도 다 아는 사항이던데. 사람이 기르다 탈출해서 야생마가 된 아이들 말고 진짜 대자연에서 살아가는 야생마는 현재 전 세계에 딱 하나 존뿐입니다. 크제발스키 말. 멸종에 거의 근접해 있고 세계자연보호연맹의 레드리스트에도 올라있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 친구들을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크제발스키 말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재단이 있죠. 이 재단은 40년 동안 이 친구들의 번식을 위해 힘썼고 지금까지 350마리가 넘는 친구들을 몽골의 후스타이 국립공원에 방사할 수 있었습니다. 말의 귀는 작지만 강하답니다. 각각의 귀는 1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정면에서 완전한 후방까지 180도 반경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청각도 뛰어나서 좌우 다른 소리를 구분하고 양쪽 소리의 근원지 모두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들은 귀를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기도 해요. 귀를 뒤로 완전히 돌리면 화가 났다는 표시거나 아니면 길을 안내하겠다는 신호랍니다. 한 가지 표현에 너무 다른 뜻이 담겨있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뭐 그렇다네요. 서섹스 대학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말의 무리는 보다 많은 개체의 귀가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한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말이 윗입술을 오므리고 고개를 들어 올리면 사람들은 말이 재밌어하거나 웃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저런 행동을 플레이먼 반응이라고 하는데 흥미를 유발시키는 냄새를 더 잘 맡고 싶을 때 저런 행동을 하죠. 이성의 페로몬과 같은 물질을 서골비기관으로 전달되게 하고 그 기관은 생리적, 행동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를 내려보냅니다. 플레이먼 반응은 번식기의 수컷말에게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반응을 하는 수컷이 옆에 있다면 암컷은 얼마 있지 않아서 망아지를 보게 될 거예요. 말은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죠. 2012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말은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 여러 감각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익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고 시각과 후각만으로도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콰인 리서치 재단에서는 말들이 뇌의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수월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오른쪽 눈으로 학습한 일을 왼쪽에 똑같이 일으켜도 정확하게 학습한 대로 반응한다는 걸 발견했죠. 원래 멋지게 생긴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이번에는 전 세계 가축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동물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요새는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들지만 과거엔 한없이 인간과 밀접한 동물이었던 친구들 제주도에나 가야 볼 수 있으려나. 어쨌든 점순이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